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4강 위진남북조 시대, 중국사에서도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로 넘어갑니다. 어떤 내용이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간간히 출제가 좀 되는 편이니까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의 제목 먼저 쓰고 얘기를 하죠. 위진, 남조, 북조.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보는 건 정치사부터 여러분들 볼 건데요. 정치상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위진남북조 이전에 있었던 나라가 한나라라는 거. 한나라가 나중에 위촉으로 갈라지는 거 여러분들 한나라 때 다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한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갈라지게 됩니다. 어디로 갈라지냐? 삼국으로 갈라지게 돼요. 누구? 위, 촉, 우로. 알고 있죠. 자, 위는 여러분들 조조가 세운 나라, 그 다음에 촉은 유비가 세운 나라, 그 다음에 우는 손권이 세운 나라가 됩니다. 그러더니 이 중에서 가장 센 나라는 위나라였는데 이 조조가 세운 위나라. 자, 조조하고 조비가 했던, 조조의 아들 조비가 한나라에 했던 일을 지네가 고스란히 당합니다. 바로 뭐냐면 조조의 부하였던 사마의의 후손이었던 사마염이 뒤집어 엎어버리게 돼요. 그리고서는 위나라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어떤 나라, 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렇다면 나머지 두 나라는 어떻게 되냐? 촉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위나라로 있을 때 그냥 위나라에 통합되고 맙니다. 유비의 아들이었던 유선이 그냥 망해먹어요. 그리고 우나라마저도 나중에 누구한테? 진한테 항복함으로써 자, 위촉우의 삼국시대는 결국 진으로 통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 할 때 그 위는 바로 이 위고요. 진은 바로 여기는 이 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갖고 진나라가 다시 통일을 했으니까 이제 안정기로 가나 했는데 북방민족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북방민족들이 누가 내려오게 됐냐? 오호. 여러분들 호는요, 오랑캐우자를 써서 북방민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호가 내려오는데 도대체 이 오호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니라 오호는 흉노, 그 다음이 선비, 저, 갈, 강족을 얘기합니다. 저족, 갈족, 강족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5호 중에서 다섯의 오랑캐들 북방민족이 있는데 제일 센 애들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 제일 센 애들이 누군지 선비라고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왜 못 맞춥니까? 이렇게 써줬는데 선비족이 제일 센 거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선비족이 제일 셉니다. 그래갖고 이 5호가 내려와서 총 16개 나라를 만드는데 그걸 바로 5호 16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얘네들은 어디를 차지했느냐? 다른 지역을 차지한 게 아니라 얘네가 바로 화북을 차지했습니다. 얘네가 화북을 차지하니까 화북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디라고 했습니까? 화이어 이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과적으로 진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남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애들 항상 남쪽으로 가는 걸 쪽팔려 하죠. 그래갖고 또 어느 쪽으로 간다고 뻥을 친다. 동쪽으로 간다라고 뻥을 칩니다. 사마예라고 사마염의 후손인. 그래갖고 이 진은 황실의 성씨가 바로 사마시예요. 근데 내려가고 동진이라고 세웁니다. 그래갖고 동진은 어디에 자리 잡게 되냐? 강남에 자리 잡게 되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어디 강남에 자리 잡은 한족의 나라. 자, 바로 남조, 동진부터 시작했고 남조. 그 다음에 여러분들 5호 16국은 북조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5호 16국을 북조를 통일한 게 바로 누가 통일하냐? 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색깔을 바꾸면 안 되죠. 자, 북위가 통일을 합니다. 북위가 통일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고 북위는 다시 동위, 서위 이렇게 갈라졌다가 동위는 북제가 되고 서위는 북주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통일한다는데 필요 없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냥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가더니 결과적으로 누구로 통일이 된다? 수나라로 통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강의를 동아시아사까지 같이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선생님, 동아시아사에서는 동이, 서위, 북제, 북조 다 하셨잖아요. 동아시아사에는 다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디에는 세계사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남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송, 제, 양, 진을 거쳐서 결국 수나라의 통일이 되죠. 이렇게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를 위, 진, 남조, 북조 해갖고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진, 남북조의 정치는 여러분들 이걸로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 사실상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사회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회.
사회는 지배계급을 얘기하는데 이 위진남북조 시대까지의 지배계급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호족입니다. 호족은 원래 지방 세력가들을 얘기를 해요. 땅 많고 노비 많은 인간들이라고 제가 한나라 때 말씀드렸죠. 자, 그 호족들이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위진남북조 시대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구품중정제라는 걸 하게 돼요. 이 구품중정제로 이 호족들이 중앙의 관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되냐? 문벌, 귀족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일단 구품중정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나라 때 관리선발제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거리선제라고. 한거리선제 알죠? 한거리선제는 바로 뭐였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 추천제 관리선발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품중정제도 한거리선제와 마찬가지로 추천제입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납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한거리선제는 동네 사람들이 추천하는 제도라고 그랬죠. 구품중정제는 중앙에서 황제가 있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중정관이라는 관리들을 내려보냅니다. 중정관들. 이 중정관들이 내려가서 무엇을 찾느냐? 각 지역의 인재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재들을 중앙에다 추천하면 중앙에서 면접받고 뽑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추천하는 제도, 이건 중앙에서 내려가서 잡아오는 제도 두 가지만 다를 뿐 실제로는 추천제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꼭 여러분들은 그냥 한거리선제는 어느 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구품중정제는 어느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이렇게만 구분하셔도 됩니다. 중정관이 내려가서 뽑아서 올리면 그걸 9가지 품계, 9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로 선발한다고 해서 구품중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황제는요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너 지방 내려가서 인재들을 뽑아서 올려. 그랬더니 예! 하고 딱 내려가더니 인재는커녕 누구를 뽑아서 자기 친구의 아들 아니면 자기 친척 이런 사람들만 뽑아서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정관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가문들이 몇몇 가문으로 좁혀집니다. 잘 나가는 가문 아니면 이건 추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의 인재를 뽑으려고 했던 이 제도가 이상하게 변질해갖고 몇몇 가문이 관직을 독점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던 호족들 중에 잘 나가는 애들이 바로 무엇이 된다? 이렇게 관직을 독점하는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게 된다. 오히려 구품중정제가 문벌귀족을 만드는 배경이 되는데 필요 없고 구품중정제, 문벌귀족 단어 나오면 어디로 간다? 위진남북조 시대로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가 나옵니다. 경제에서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화북은 누가 차지했어요? 5, 16국이 차지했죠. 그런데 강남에 한족들이 내려갔습니다. 한족들이 강남에 내려가서 한족들이 갖고 있는 선진 문화와 선진 농업 기술을 전파하다 보니까 강남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남 개발 시작 또는 본격화라고도 부릅니다. 강남 개발 시작 또는 본격화라고도 불러요. 그래갖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오히려 시작이란 단어예요. 강남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강남은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강남이 시골이었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못하냐면 서울에서 강남이 워낙 땅값 비싼 동네고 발전한 동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0년대 강남은 진짜 논바닥이었어요.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 균전제라는 거랍니다. 도대체 균전제라는 게 뭐냐? 균전, 땅을 균등하게 나눠준다요. 땅을 균등하게 나눠준다? 도대체 이게 무슨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자,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균전제의 목적은 여러분들 당연히 무엇 보호? 농민 보호의 목적을 가져요. 농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땅을 나눠주겠다는 제도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보호하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죠. 돈 많은 애들. 흉년 들면 농민들은 망합니다. 그러면 호족이나 문벌 귀족의 노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호족이나 문벌 귀족 무지 세지는 거고 국가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농민들이 노비가 되지 않도록 누구한테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호족이나 문벌 귀족한테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바로 누구를 호족이나 아니면 문벌 귀족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런 균전제가 실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균전제란 제도가 처음 나온 건 여러분들 분명히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물론 이건 당나라 후기까지 여러분들 갑니다. 그건 수당 때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느냐? 세 번째는 이 시대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화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왜 까다롭느냐? 이게 북조의 문화와 남조의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먼저 북조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자, 북조와 남조의 문화가 다른데 먼저 북조를 얘기하면 북조는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의 문화가 있어요. 왜? 흉노, 선비, 저가의 강에 오가 내려와서 만든 그 왕조가 바로 북조가 되니까. 자, 그런데 얘네는 유목민족의 문화를 바탕을 두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소박하고 강인한 문화가 발달합니다. 소박하고 강인한 문화가 발달하죠. 헌데 문제는 얘네가 화북을 점령을 했어. 그래서 딱 와봅니다. 딱 보니까 그리고서 얘기를 하죠. 화북, 한족들이 살던 데 점령으로 딱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한족들이 살던 방식이야? 좋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유목민족으로 살던 이 북방민족이 농경을 하고 정착생활하는 이 한족의 문화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이들이 보인 반응은 좋다. 나도 이렇게 살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 한화. 적극적 한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적극적 한화란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하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일단 수도를 한족이 살던 데는 옮겨야겠다. 우리가 살던 북쪽이 아니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자 해갖고 원래 좀 내려온 것도 평성이라는 데까지 내려왔었는데 북이 같은 경우는 아예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여러분들 러양. 잠깐만. 러양은 여러분들 주나라가 수도로 옮긴 것이죠. 호경에서 러양으로 옮겨. 그 러양으로 옮겨요. 중국 한복판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중국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서 황제의 성씨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원래 탁발시였어요. 탁발시. 북방민족 잡죠, 성이. 자, 그런데 무엇으로 바뀌었냐? 원시로 바꿉니다. 원시로. 황제의 성씨를 바꿔버려요. 그리고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선비요. 자, 선비족이었으니까 선비족이 세운 나라가 이 북인데 북인은 무엇을 하냐? 선비요. 자기의 말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비족의 의복을 입지 못하게 해요. 선비족의 헤어스타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한족의 말을 써라. 한족의 옷을 입어라. 한족의 헤어스타일을 해라. 우리는 이제부터 한족으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극적 한화, 한족화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호환융합. 호환융합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됐냐? 자, 호는 오호의 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은 한족의 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융합된다. 호환융합의 정신을 보여주게 되죠. 이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남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 남조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은 화려한 귀족 문화가 발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귀족 문화가 발달합니까? 얘네들 지배계급이 문벌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 문화가 발달해요. 하지만 문제는 얘네들 열받아 있어. 왜 열받아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한족들이 살던 곳은 화북지방이야. 그래갖고 당연히 우리는 화북에 산다. 강남은 무슨 의미냐? 이들에게, 이 한족들에게 강남은 완전히 촌동네였어요. 근데 이 촌동네에 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 도피. 사람이 현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현실 도피라게 됐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냐? 술을 처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어떤 문화가 발달하느냐? 향락적인 문화가 발달해요. 향락적인 문화가. 이런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면 자, 이렇게 현실 도피, 향락적 어떤 사상하고 잘 어울리느냐? 플러스 노장. 여러분들 노장이라는 거 알고 있죠? 노장 사상. 도가. 바로 뭐였습니까? 자, 노장 사상은 무의자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합이 되면서 나왔던 게 바로 청담 사상이라는 거예요. 청담이 뭐냐? 청담의 핵심 인물부터 여러분들 얘기를 하죠. 중림. 칠현이라고 있습니다. 중림 칠현. 벌써 느낌이 오실 거예요. 중림 칠현? 뭔데요? 중림. 뭐가 돼요? 대나무 숲. 대나무 숲 속에 7명의 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했을까? 대나무 숲 속에 모여서 술 처먹고 그림 그리고 시 쓰고 이런 거 하면서 논 애들이에요. 저는 이런 애들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분명히 위진남북조 시대는 혼란기입니다.
혼란기고 중국이란 나라가 위험에 빠졌던 시기예요. 혼란기고 중국이란 나라가 위험에 빠졌으면 진짜 지식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지. 근데 술 처먹고 그림 그리고 있어요. 자, 상황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상황이 안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청담이란 뜻은 뭐가 됐냐? 청담. 청자가 맑을 청자예요. 담자는 이야기할 담자. 담소를 나눈다 하다? 그때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할 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맑은 이야기한다. 나라는 백성들의 삶은 개판이 되는데 나는 맑은 이야기만 하면서 살 거야. 신화 지으면서 살 거야. 현실 도피적이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중림 출연을. 알겠죠? 이런 인물들이 된다. 자, 그래갖고 이거 나오면 그냥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교. 불교에서는 일단 석굴사원이 발달합니다. 영향은 인도의 간다라 미술, 굽타 왕조에서 발달했던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갖고 윙강, 도난, 룽몬 석굴사원 같은 석굴사원들이 크게 발달해요. 그래갖고 윙강 석굴사원의 거대한 불상, 여러분들 거기 보이죠? 그 불상 나오면 무조건 어느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이게 있었고 석굴사원 발달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법현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법현은 인도 갔다 왔고 불국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불국기를 쓰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구마라습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구마라습은 여러분들 이 중국 쪽에 무슨 불교를 전파하기도 하냐? 대승불교라는 걸 전파하기도 합니다. 대승불교를 전파해주는 이런 승려가 들어오기도 한다. 자, 이게 바로 어느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 불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교가 성립을 합니다. 도교가 성립을 하는데 도교 같은 경우는 누가 성립을 시켰느냐? 자, 북위에 구겸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겸지가 무엇을 했느냐? 노장 사상에다가 원래 이게 제대로 된 종교가 되려면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신선 사상을 결합을 시킵니다. 이제 신선이 되자라고. 그래갖고 이거 결합을 해갖고 도교라는 종교, 교단을 이때 제대로 만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학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나오냐? 도연명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도연명이 귀거래사라는 글을 썼어요.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글입니다. 이런 도연명의 귀거래사가 나와도 그냥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제목을 제대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1, 2, 3, 4, 5번에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글씨에선 왕이지의 글씨. 중국인들이 최고의 명필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지입니다. 그래서 왕이지의 글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계지라는 사람인데 화가인데 고계지는 여사잠도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가 여사잠도라고 쳐보면 그림이 쫙 뜰 겁니다. 근데 그거 고계지의 여사잠도 아니에요. 고계지의 여사잠도는 명나라 때까지는 전래가 되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갖고 진짜 여사잠도를 보고 사람들이 모사화를 그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그 모사화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사잠도는 다 모사화들입니다. 진품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 진품이 나온다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왕이지, 고계지 이런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무엇이 된다? 여러분들 위진남북조 시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고요.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무슨 강의가 들어가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기출이 됐었는지 여러분들 문제 풀어드리는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